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9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책은 없다고 합니다. 퇴직 은퇴 관련 책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0여 년 이후에 베이비 부모, 퇴직을 대상으로 한 은퇴 관련, 퇴직 관련 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퇴직책의 95% 이상이 보통 남자 퇴직자 본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인 반면 이 책은 아내나 가족 입장의 퇴직 책자가 거의 없는 측면에서 실제 퇴직을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퇴직자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퇴직을 당한 부부의 시행착오 끝에 전심을 다해 달라지는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하면 박경옥이라는 28년차 전업주부에서 현재는 OK 지식나눔 연구소장이고 또한 감정조절, 분노조절, 동의보감 강사로 되어 있고 또 작가, 그다음에 지식농부, 1인 지식 창업가로 관심 분야로는 은퇴, 미래설계, 스토리텔링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가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총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퇴직 후 인생의 핵겨울이 찾아왔다. 2장, 퇴직한 남편 어떻게 대해야 할까. 3장, 나 자신을 돌봐야 가정이 산다. 4장, 쪼그라든 통장의 심폐소생술을. 5장, 돈이 적게 있어도 즐겁게 사는 비결. 6장, 살림 줄여 살기, 건강 유지하기.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퇴직 후 인생의 핵겨울이 찾아왔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저자의 말이 퇴직은 태풍처럼 몰아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남편은 대기업 임원, 한진해운이라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2년째 근무하다가 53세 때 전화 한 통화로 퇴직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 5개월 있다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해서 1년 동안 다니다가 다시 또 그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는 재취업을 포기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는 물류센터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약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인 저자는 박경옥 씨는 어떻게 되겠냐. 50대로서 28년차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하지 않다가 남편 퇴직 후에 이제 부인이 스스로 가정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5년 동안 자기가 블로그를 썼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자를 출간하고 그 이후에 강의 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1인 지식 창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은 마치 여름에 불어오는 태풍과 같다. 봄날 돋아난 여린 잎이 항상 한창 무성해질 때 찾아오는 태풍은 논밭을 휩쓸고 산을 핥힌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엔 속살이 드러난다. 태풍을 미리 예상해 죽을 튼튼히 정비한 경우는 그나마 낫다. 하지만 갑작스런 태풍을 예상하기 어렵듯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별다른 대비 없이 자리를 빼야 한다고 통보받는다. 잘 자라고 있는 벼를 물고랑으로 확 밀어버리듯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은 태풍처럼 다가오는데 막상 그걸 맞이하는 당사자도 문제이지만 가족, 배우자의 문제 관점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이제 가정주부, 전업주부 입장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이 저자의 배우자와 저자는 이제 재취업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실직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퇴직금이 결국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지만 퇴직금이 2년 안에 고갈이 되더라. 그 이후로는 대학을 다니는 또 자녀, 그 다음에 또 교환학생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자 하는 큰아들이 두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또 생활비를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임원으로 받았던 퇴직금도 결국은 2년 안에 고갈되면서 결국은 2년 후에 이 부부가 선택한 길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제 긴축하는 거. 그래서 가정경제 생활비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 혼자 들었던 가족의 운명을 부부가 함께 들어가는 가족 공동 경영체라는 그 인식을 가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퇴직 후 시행착오를 통해서 퇴직 후의 핵겨울을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서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첫째, 퇴직 이후에 아내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 퇴직 후 인생의 핵겨울이 찾아왔을 때 살림 규모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50대 이후 돈이 적게 있어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한 내용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남편을 바꿀 수가 없어 가정주부인 본인을 바꾸고 본인이 가정경제 공동주체로서 본인이 생활전선에 뛰어든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읽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을 구독하는 구독자들께서 특히 전업주부이시면서 남편이 앞으로 향후 퇴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퇴직 후 아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팁, 우리가 공동경제 주체로서 이끌어가는 팁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퇴직으로 아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직장이라는 것은 직장인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강한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다. 직장을 퇴직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장 강제의 주체였다면 이제는 퇴직 이후에는 둘이 같이 바벨을 맞들고 이렇게 역도를 들어올리는 그런 강한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이 퇴직했음을 쉬쉬하지 말고 주위에 알려서 정보도 이렇게 공유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도 얻고 또 주위에 또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부양하는 이런 비용도 줄이는 이런 여러 가지를 자신의 처지를 알림으로써 스스로 여러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질병을 알림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이렇게 얻어들 수 있듯이 남편이 퇴직했음을 대부분 숨기려고 하는 그것을 떳떳하게 알리라는 거죠. 언젠가 퇴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내가 적극적으로 퇴직 후를 대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인간관계의 깊이라는 것은 삶과 행복은 꼭 퇴직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이런 5가지 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핵겨울에 살림 줄이는 법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퇴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여름에 불어오는 태풍과 같다. 그래서 대비를 미리 아주 튼튼하게 두고 쌓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 직장은 아득한 전생이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시작할 수 있다. 대부분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이 내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과 비슷한 업무에서 내가 일을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재취업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전 직장과 같은 조건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거의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력서를 아무리 잘 쓰고 나의 스펙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분야에 내가 인맥이 얼마나 좋은지 또한 그 일을 한다면 그 회사의 어려움 극복에 또 그 회사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절대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핵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결국은 그만큼 벌 수 있는 것이다. 벌지 못하면 그만큼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가정도 한참 때 생활비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에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시작할 수 있고 빚을 줄이는 것, 특히 부채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는 퇴직 태풍을 대비하는 팁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퇴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의 기복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이라는 어떤 큰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는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경제적 또 정서적 심리적 회복을
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들이 퇴직이라는 태풍을 쉽게 건너가더라.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다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 뭐 창업이나 이런 것들 방황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길을 찾는 모색 단계, 이것을 우리가 탐색 단계라고 하는데 보통 시행착오 1, 2년을 거쳐서 자신만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 일의 소명을 의식하고 나의 길을 찾는 소명의식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나의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퇴직한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제 아무래도 주부이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퇴직했을 때 갈등, 또 거기에서 느꼈던 이런 이야기를 또 담담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남편 증후군을 극복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퇴직한 남편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서 서로 뭐 삼식 이런 이야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인이 남편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남편의 걸음걸이에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본에서부터 유래된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40, 50대 퇴직한 부부, 특히 가정주부 입장에서 은퇴 남편 증후군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많은 지금 이 책에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많은 50대 주부들이 주변에서 남편이 절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절에서도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한 공간에서 부부가 이 은퇴 남편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이 취미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서로 따로 똑같이 가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부부 갈등을 줄이는 인정하기 팁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서로가 노력함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화려했던 남편의 모습도 전업주부로만 이렇게 온실에 있었던 그 자신만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서로가 경제 공동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노후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불안하던 점도 인정한다는 거죠.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안함을 인정하고 퇴직 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 공동체로서 또 같이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야 될 동반자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라도 인정하고 뒤집으면 또 다른 길이 보인다.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또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다음에 은퇴 부부가 온돌방처럼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주위에서 많은 퇴직한 그 중장년 부부들의 사례, 뭐 저도 이제 친구들 사례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많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을 간혹가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 강의를 하는 저도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인은 또 강사로 또 예를 들어서 50플러스 센터 이런 곳에서 취미생활을 하고 또 배우자분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면서 야간에는 또 일을 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모토로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둘이 같이 또 주말 농부로 하면서 같이 그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그런 취미를 같이 하면서 서로 시간을 공유했고 부부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자기만의 공간이 있으면 서로 사이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퇴직 후 부부의 가장 좋은 것은 따로 똑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지만 또 따로 있다가 같이 있는 이렇게 서로만의 공간을 유지하는 부부 특히 우리가 황혼이혼이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공간을 분리해서 쓰지 않고 같은 공간에 또 오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퇴직 이후에 중장년은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어떤 동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박상미 씨가 쓴 책에 의하면은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보통 산에 이렇게 3m 간격을 두고 심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 간에 너무 간격을 붙이면 불이 났을 때 이 산불이 번져서 나무들이 다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이렇게 3m 간격을 두는 것처럼 관계에도 지혜로운 관계는 적절한 거리두기.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런 패러다임과 그런 상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중년이 돼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서로 간의 공간, 서로 간의 거리두기, 적절한 거리두기도 하나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해결하는 걸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물론 뭐 각방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공간을 자신만의 취미생활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나 자신을 돌봐야 가정이 산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오감 능력을 확장하는 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퇴직은 유목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은 우리가 정착해서 어떤 정착인의 생활이라면 이제 퇴직은 어디에서 일할지 어느 시간에 일할지 어디에서 살지 모르기 때문에 유목생활이라는 거죠. 대신에 지루하지 않은 생활이다. 또한 탐색 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는 우리가 안정된 삶을 최고 가치로 꼽았다면 이제 퇴직 후에는 탐색과 결국은 불확실한 삶에서 내가 생존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생존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경쟁을 갖춰서 생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강의 나가서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은퇴 강의, 생애 강의를 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왜 적응을 못하냐? 바로 퇴직이라는 것은 퇴직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 안에서 우리가 아주 안정되게 성벽에 둘러싸여서 안정되게 갇힌데 이렇게 퇴직이라는 문을 어느 순간에 열고 나오면 이 성 밖에는 수많은 이렇게 폭병들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가시덤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 투르크맨의 몽골의 투르크 비문에 의하면 성을 쌓은 자 반드시 망한다 이런 말처럼 우리 직장에는 언젠가는 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퇴직이라는 은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내가 이 성 안에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퇴직 후 삶을 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을 쌓은 자 반드시 망한다는 이 말처럼 퇴직은 유목민의 생활이라는 것처럼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키우고 퇴직 후의 삶을 대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징기스칸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징기스칸이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고 결국 나중에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내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깥에 있는 적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내가 떨치고 나왔기 때문에 징기스칸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결국은 내 자신의 어떤 두려움,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퇴직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미지의 길이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가야 되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을 내가 바꿀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내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쪼그라든 통장의 심폐소생술이라는 주제로 이제 가정경제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우리 트렌드 코리아에서 보면은 엔잡러가 유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다양할 수 있는 엔잡러가 되는 능력을 퇴직하기 전에 키울 필요가 있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을 올리는 경험으로는 세 가지를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수입 창출해라.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벌을 수 있으면 수입을 창출하는 일에 기꺼이 뛰어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기가 버는 것이다. 결국은 돈을 많이 못 벌 바에는 지출을 줄여라. 그리고
일자리 찾기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많이 맺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퇴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속했던 사회와의 어떤 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사회와 연결하는 끈을 맺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최고의 노후 대책은 평생 현역이다. 결국은 내가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면 노후 준비는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쪼그라진 통장의 심폐소생술을 해서 또 저자는 네 가지를 더하고 네 가지를 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더하는 것으로 수입원을 늘리고 부부와 함께 일하고 연금을 늘리고 경력을 늘리는 네 가지를 키울 것이고 네 가지를 빼라. 네 가지를 빼는 것은 바로 빚을 줄이고 자동차를 줄이고 주택 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경조사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서 물론 이외에도 자신에 맞는 것을 늘리고 줄여서 최대한 그 새로운 생활에 맞는 그런 경제 규모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에 인생 후반 8대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 건강, 관계, 가족, 여가, 경력, 주거, 일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8개 키워드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가 예를 저자는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8개 조각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물동이를 상상을 해보고 여기에다 물을 담는데 만약에 주거라는 분야가 만약에 물동이에 나무가 비어 있다면 아니면 부러졌다면 아무리 물을 채우고 싶어도 그 부러진 쪽으로 물은 다 흐르게 된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퀴의 크기가 아니라 균형을 이뤄서 이 8가지 재무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가족, 여가, 경력, 주거, 일을 우리가 균형을 해서 인생 후반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8가지가 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4가지, 6가지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5번째 파트에서는 돈이 적게 있어도 즐겁게 사는 비결로 해서 50대 이후에 돈 적어도 즐겁게 사는 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 대화의 공통분모를 늘려가다 보면은 돈이 적어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의 좋은 관계,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 그 다음에 물질 영역과 정신 영역의 균형이 중요하다. 대부분 우리는 은퇴 준비하면 돈만 준비하는 걸 생각하는데 돈이 좀 적더라도 사람들과의 어떤 정서 간의 교류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의 균형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막연하게 노후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지 말고 각 금융권에 있는 재무상담가들과 재무상담을 통해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 자신만의 안정적인 수입원, 그런 어떤 일거리를 찾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자는 책을 읽기 좋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이 책을 만들게 됐고 강사가 되었고 현재 강의를 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찾게 된 그런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찾는 것이 50대 이후 돈이 적어도 즐겁게 사는 팁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는 살림 줄여 살기 건강 유지하기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최근 몇 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된 트렌드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니멀 라이프 하면은 한 10여 년 전에 사망하신 법정 스님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니멀 라이프로 건강을 살아가는 팁으로서 이사를 하면 물건이 정리되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막연한 기대를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자도 약 30여 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옮기면서 이제 많은 물건들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어떤 본인이 기대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기대치를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빚을 줄여.
빚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뒤에서 제가 잠깐 주거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뭐 남양집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집을 얻다 보면은 결국은 그 주거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빚을 줄여서 쉽게 말해서 부채를 줄이는 것도 우선순위다는 그런 이야기도 참 가슴 아프지만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잇몸건강책과 빠른 치료가 절약이다. 제가 읽었던 일본의 장수책, 은퇴 관련 책에 보면은 일본인들이 가장 건강에도 관심 갖는 게 잇몸건강체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잇몸이 오복의 큰 오복의 하나라고도 하지만 결국은 또 잇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목돈이 들어가고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건강 체크하는 것도 미니멀 라이프로 건강을 살아가는 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절제하면 운명이 바뀐다. 특히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 수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강하면 결국 마음먹은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재취를 하든지 어떤 육체 노동을 하더라도 건강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퇴직 전 거주지에서 이렇게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항상 그 주위에서 꽃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 공장이 있는 공장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꽃을 볼 수 없었는데 마침 공장 근처에 꽃 하나 핀 걸 보고 굉장히 본인이 가슴 뭉클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어디서 살지 예측할 수 없고 꽃 하나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준비 없는 은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삶의 어떤 주거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노후라는 것을 이 사례 하나로 소개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는 은퇴 전에 알아야 될 7가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는 도둑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잘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재취업은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경력, 급여 이런 것들은 낮추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을 낮추고 모든 수준을 낮춰야 하고 남편은 바꿀 수 없으니까 전업주부인 내가 바꿔서 경제공동체라는 걸 서로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퇴직자를 노리는 또 사기, 금융사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각종 지원제도,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배움 카드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변에 남편이 퇴직했다고 솔직히 알리자 해서 7가지를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책 소개를 마치면서 저자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이라는 아마 물고기를 아실 겁니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이렇게 어항에서 키우면 약 한 5cm, 6cm 정도로 이렇게 적게 자라지만 큰 강가에 내보내면 1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에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항을 떠나서 강물을 누비는 코이처럼 이제 인생 후반전을 작가로서 또 뭔가 새로운 어떤 1인지식 기업가로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헤쳐나가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짐을 하면서 이 책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물론 아직 퇴직이 머신 분들, 그 다음에 또 같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퇴직이라는 것은 어차피 직장인은 누구나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퇴직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막연하게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것보다 저자처럼 같이 부부가 경제공동체라는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했던 책이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퇴직관리 은퇴책보다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은 모든 분들이 코이처럼 자기 인생의 멋진 후반전을 비상하는 그런 멋진 대형 인생을 설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책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